내압 용기의 수명은 15년입니다. 현재 버스의 내구 연한이 최대 11.5년이기 때문에 버스의 내구 연한보다 내압 용기의 수명이 더 깁니다. 게다가 버스 폐차 시에도 내압 용기 사용 기간이 8년 이하면 재사용도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한국정책평가연구원의 보고서를 보시겠습니다. 이 표는 타입2를 장착하고 출고된 차의 연료통을 타입3나 타입4로 전환하였을 때 손익 계산을 나타낸 것입니다. 시내버스 내구 연한이 9년이니까 연료통 교체만으로 9년 동안 대충 600만 원 정도의 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러저러한 환경 개선 편익을 추가하면 총 편익이 680만 원가량 됩니다. 여기에 타입2 용기를 교체할 때 들어가는 비용인 가격차를 뺀 금액이 순경제적 편익입니다. 타입1이나 타입2는 라이너 자체가 스틸입니다. 그래서 무게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가스통은 버스 대당 8개 장착이 기본인데 삐랗게 달고 완충시키면 1톤에서 1.2톤까지 나갑니다. 거기에 비해서 타입3나 타입4는 무게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당연히 연비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 EPA는 매연저감 장치 DPF를 단 경유버스는 CNG 버스와 마찬가지로 미세먼지 배출량이 거의 없고 CNG보다 1톤 이상 가벼운 데다 연비가 CNG 버스보다 30% 좋아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오히려 적다고 밝혔다. 제조사의 공인 연비는 한마디로 사기에 가깝습니다. 성인 48명의 몸무게에 해당하는 모래주머니를 싣고 평지 1km 거리를 시속 60km로 달리면서 단 한 번 정차해보는 방식으로 총 3번의 평균이 4.4km라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CNG가 경유에 비해 연간 유류비가 대당 1,000만 원 이상 더 들어갑니다. 2015년에는 유가 인하로 인하여 유가 보조를 받은 경유값이 한동안 CNG보다 싼 적도 있었습니다. 뭐가 됐든 CNG는 경유에 비해 연비가 나빠도 아주 드럽게 나쁘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가솔린과 LPG는 미국식 티어 프로그램인 티어3를 적용하고 디젤과 CNG는 유로 규제인 유로6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CNG 버스는 가솔린 쪽이 어울릴 듯한데 왜 디젤과 묶어서 배출가스 규제를 할까요? CNG는 가솔린 쪽이 어울리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배출가스 규제 기준은 유럽식과 미국식을 다 사용하기 때문에 CNG에 어떤 규제를 적용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배출가스에 있어서 CNG가 디젤에 비해 유리하다는 주장에는 아직까지 논란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논란의 출발점은 환경부에서 내놓은 CNG 배출가스 지표와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확인한 수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2012년) 환경부의 경유 CNG 버스 환경 경제성 분석을 통한 CNG 보급 타당성 조사 최종 보고서입니다. 내용을 살펴보시면 경유버스와 CNG버스의 배출가스를 비교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경유가 절대적으로 분리했던 일산화탄소나 매연, 낙스, 미세먼지 같은 것들은 이러저러한 촉매나 각종 장치들을 부착해 효과 좋게 줄여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 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THC 항목만 CNG 버스의 배출량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THC는 총탄화수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메탄과 메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문제는 메탄입니다. 경유차에서는 검출되지 않은 메탄이 CNG 차량에서는 불완전 연소시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메탄은 대표적인 온실가스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산화가스 다음 표를 보시면 2012년까지 줄어들던 미세먼지가 이인제가 입사한 2012년 이후로는 다시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인제 때문이군요. 그렇습니다. 미세먼지 주범이 디젤차라는 주장도 있지만 설득력이 좀 떨어집니다. 2011년에 이미 유로5가 도입되었고 이 당시에는 EGR이나 코멀레일, DPF는 기본이고 SCR의 요소수까지 등장했던 시기입니다. 2012년 이후 특별한 일이 없다면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이겠죠. 중국의 영향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오로지 중국 때문인지 실시간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크롬 브라우저로 에어 비주얼에 접속해서 3D로 보는 지구의 오염 상태를 선택하시면 미세먼지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는 모르겠고 한국발 미세먼지가 일본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참고로 에어비주얼 어플도 있습니다. 자주 확인하시고 운행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PM2.5는 중금속 또는 황산염 같은 인체에 치명적인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사진은 미국 나사의 위성사진을 이용해서 KBS가 보도한 2005년과 2014년의 이산화질소 농도 비교입니다. 미국은 2005년에 비해 2014년에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 유럽도 상당한 효과를 거둔 듯하고요. 다음 아시아입니다. 일본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한국은 되려 더 나빠졌습니다. 경유버스와 비교해 정부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연료비 효율성도 높지 않는 천연가스 버스를 정부가 계속 보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취재 과정에 조금은 어이없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동안 민간 업체들이 충전소 설치와 차량 개발에 투자한 돈이 엄청나 이를 회수할 때까지 어쩔 수 없이 끌고 갈 수밖에 없다고 말하더군요.
한순간의 잘못된 정책이 두고두고 골치덩어리가 될 수 있음을 천연가스 버스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와 공무원들은 녹색 성장 등 미서약으로 이를 가리고 있습니다. CNG를 많이 사용하는 국가들과 공기오염이 심각한 나라들이 거의 일치하는 이유가 뭘까요? CNG를 많이 사용하면 공기가 맑아진다고 했는데 어찌 된 일인지 호흡기 질환 발병률과 사망률, 그리고 보험 금지급율까지 꾸준히 증가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호흡기 질환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호흡기 질환 사망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늘고 있습니다. 요 며칠도 공기가 답답했는데 이 미세먼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버스 기사분들은 왜 마스크를 안 쓸까요? 마스크 쓰세요 제발. 도로 위의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각하면 도로먼지 지도가 만들어졌겠어요? 요즘엔 도로에서 심심찮게 분진 흡입차도 볼 수 있습니다. 이따위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버스 운전기사님들은 꼭 경각심을 가지셔야 할 것입니다. (2016년) 수도권 대기 환경 관리 서울시 시행 계획 자료를 보면 서울시는 2019년까지 총 2,680대의 CNG 하이브리드 버스를 대체 보급할 계획입니다. CNG 하이브리드 버스는 CNG 버스에 비해 대당 가격이 3,900만 원 정도 더 비싸지만 연비가 34.5%나 감소하기 때문에 이를 9년간 합산하면 대략 1억 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정책금융공사와 업무 협약을 통해 3,900만 원을 버스회사 측에 차량 구입비로 우선 지원해 준 다음 절감된 연료비로 상환받을 계획입니다. 기존의 천연가스 엔진과 전기 모터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엔진으로 움직입니다. 출발할 때와 가속을 위해 엑셀을 밟을 때마다 전기 모터와 엔진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또 속도를 줄일 때는 필요한 전기를 자체 충전하기 때문에 기존의 CNG 버스보다 연비가 30% 높습니다.